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힐링철학원 김동현 원장입니다. 오늘은 그 성명학 이름 짓기에 대해서 잠깐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. 방금 전에 전화가 한 통화 왔었는데요. 이름 얼마예요? 라고 묻더라고요. 그래서 얼마입니다. 라고 얘기했더니, 네, 알겠습니다. 그리고 끊었습니다. 그분이 저에게 특별하게 예의가 없게 굴었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말씀드리려고 한 건 아니고요. 이분이 이제 젊은 분인 것 같으니까 남자분이고 자기 애 이름을 지으려고 물으신 것 같아요. 근데 이분의 기준은 가격인 거죠. 예, 그래서 그게 조금 안타까워서 이렇게 동영상을 좀 제작하고 있습니다. 이름은 지금 옆에 좀 보이는 것 같이 이런 5가지 정도를 좀 신경 써서 지어야 합니다. 첫째는 사주를 정확히 보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. 그래서 사주에 필요한 오행을 내 이름에 넣고 있는지, 그걸 제대로 하고 있는지, 그러니 사주를 정확히 볼 수 있는 사람만 이름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. 두 번째는 소리오행이 맞는지입니다. 소리오행이라는 것은 한글로 불리는 이름이 맞는지라는 건데, 이것도 좀 이견이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. 그러나 어떤 분이 일본에서 일제시대 때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. 그 양상윤이라는 그 중국의 역학자가 나붐성명학이라는 것을 만드셨어요. 그러니까 일본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.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잘못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서 그런 건 신경 쓰실 필요는 없지만, 소리오행은 한글에 불리는 그 오행으로 이름을 지어야 한다는 거고, 한글은 세종대왕이 만드셨죠.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일제시대 이런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수리오행인데, 말 그대로 한자의 획수를 더해서 그 획수별로 이제 어떤 운을 얘기하는 건데요. 이것 때문에 가장 좀 안 좋게 얘기하는 분도 많은데, 이것 또한 좀 이견이 있습니다. 수리 자체는 이견이 없는데, 예를 들어 물숫자를 이제 하나, 둘, 셋, 네 개로 봐야 되느냐, 이런 것도 있고, 하나, 둘, 셋, 넷, 5개로 봐야 되느냐 라고 할 수도 있고, 그 다음에 상수변을 했을 때 하나, 둘, 세 개로 봐야 되는데, 이 상수변의 원한자를 4개를 볼 것이냐, 아니면 꺾여서 5개를 볼 것이냐, 이 이견이 좀 많이 있을 수 있어요. 그러니까 획수를 어떻게 계산하느냐의 방법이 좀 다릅니다. 그래서 수리여행을 다 보고는 있지만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있고,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불용한자, 그러니까 쓰면 안 되는 한자를 내 이름이 혹시 쓰진 않는가 라는 문제입니다. 근데 이름을 지을 때 이 사주가 완전히 세거나 아니면 완전히 그 외격, 특별격이거나 이럴 때는 거기에 맞춰서 또 아주 센 이름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불용이라는 건 보통 빅강, 효자효, 발글명 이런 식의 불용인데, 아예 도화도, 네, 아예 그런 식으로 오행이 좀 강하게 필요하다면 할 수도 있어요. 근데 최소한 불용한자 인지는 얘기를 하고, 이런 이유 때문에 했다라고 얘기는 해야 되겠죠.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로 얼마나 정성이 있는지,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, 이거 말고도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. 한 10가지 정도가 돼요. 이것저것 하면. 그런 것을 다 떠나서 얼마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, 그 다음에 정성스럽게 이 아이의 이름을 만들어 주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. 그래서 그냥 내가 만들어 놓은 이름 몇 개에서 뽑아서 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데는 이제 잘못된 거죠. 그 다음에 그 사주를 보지 않고 그냥 이름만, 획수만 따져서 하는데도 잘못된 거고, 그래서 여러 가지 입장으로 봤을 때 얼마나 이 사람 사주, 이 아이 사주에 맞춰서 잘 지어주느냐가 중요합니다. 저 또한 이제 아이가 둘인데, 첫째 아이는 이름이 좀 제 마음에 안 들어요. 일단 불리는, 그러니까 오행은 고루고루 들어와 있기 때문에 첫 번째, 어떤 오행이 들어와도 상관이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되겠어 그냥 가지고는 있지만, 저는 좀 이름을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근데
아이가 이제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름을 바꾸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, 그래서 이제 바꿀 수 없고, 그 다음에 사주에 맞춰서는 오행 자체는 괜찮거든요. 그러니까 소리 오행만 안 좋을 뿐이지 나머지는 괜찮아서 이 아이가 쓰려고 하니까 그냥 두기는 합니다. 그래도 아쉽거든요. 그래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빠의 입장에서 이름이 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, 근데 이거를 그냥 가격으로 얼마예요 라고 묻고 그 가격을 기준으로 이름을 짓는다고 하면, 그것이 이제 적다 낮다가 아니라 싼 가격으로 이름을 지으려고 하면 말 그대로 뭐 5만원짜리도 있고 뭐 3만원짜리도 있을 수는 있겠죠.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3만원짜리라고 해서 잘 못 지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,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 이름을 지어준다고 얘기하는지, 그리고 본인이 어떻게 이름을 지어달라고 하는지, 그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그 학자분이 얼마나 정성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설명을 해주는지가 중심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아이의 이름을 뭐 자판기에서 뭐 빼듯이 돈 집어넣으면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. 아무리 학자가 지어준다고 해도 본인들이 생각하시는 이름이라든가 듣고 뭐 이런 이름 좋지 않을까요 라든가 이런 식의 그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분하고 짓는 게 좋습니다. 무턱대고 자기가 뽑아놓은 이름 중에 한 3개 딱 던져주고 쓰세요 이런 사람하고 하면 안 될 거 아닙니까?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. 그래서 이름을 지으실 때는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이름을 지어주는지가 더 중요합니다. 뭐 개수나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. 그래서 물론 모르시니까, 이름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모르시니까 일단 가장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이제 가격으로 판단하신 것 같은데, 그게 좀 아쉽기도 하고, 저도 아이를 가진 아빠 이름이고 저희 첫째 이름이 이렇게 흡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굳이 이런 내용을 좀 동영상으로 제작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름을 지으실 때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에 맞춰서 지어주고 있는지, 저 사람이 얼마나 정성으로 지어주고 있는지를 보고 판단하시고, 가격은 뭐 이게 뭐 몇 억도 아니잖아요. 몇십만원, 물론 유명한 데는 뭐 2, 300도 단다고 합니다. 저한테도 이제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 의뢰가 들어온 적도 있긴 한데, 저는 그렇게까지 받고 싶은 생각은 없어서 정상적인 범주에서 봤는데요. 그러니까 가격보다는 꼭 저한테 이름을 안 지어줘도 되지만, 가격보다는 여러 가지 상황, 그 다음에 저 사람이 얼마나 이 아이를 위해서 이름을 지어주는지를 좀 보고 판단하신다면 그 아이에게 더 좋은 선물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여기까지 힐링 전환권 김동현 원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